그리고 나머지 2개도 다 이제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 손님만 받았죠. 네. 에어비앤비가 전업이 아니었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하는 데는 네네. 길게 받는 게 내 포지션에선 좀 잘 맞겠구나 네네.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3개까지 늘린 거네요. 제일 네. 많이 번 시점이 3개 때예요. 네. 그럼 한 달에 네.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 한 월 얼마나 벌어요? 제일 많이 할 때는 순수익이 월 300 정도 남았어요. 야, 선생님 다 임차해서 하는 거니까 네네네. 월세 내고 다 네. 장기고 원격으로 좀 했을 거잖아요. 민원도 그쵸. 별로 없었을 거 같고. 민원도 거의 없었고 제일 귀찮은 게 한 달에 한 번. 근데 네. 나는 자연스러운 사업 확장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요청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게 네네. 잘 되는 분들의 나는 공통점이라고. 그리고 제가 항상 삶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억지로 막 거스르려는 노력보다 항상 자연스럽게 살려고, 물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단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물 흘러간다라는 생각에서 최근에 교육생분 중에 이게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맥상통한 부분이 저는 있었던 것 같은 게, 요새도 댓글이나 아니면 교육생분들도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법인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법인으로 하냐고. 네. 근데 저는 법인을 예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언제 제일 많았냐, 20년 상반기까지 엄청 많아졌어요. 그 18년 하반기, 19년, 20년까지 하면서 네. 부동산 투자한다. 뭔가 개인으로 하면 좀 폼이 안 나. 법인으로 해야 약간 세련된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년 7월달 규제 맞으면서 법인들이 주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철퇴를 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법인들이 예전보다는 투자할 때 활용도가, 또 요새는 매매 사업자가 나와가지고 활용도가 분명히 조금 더 떨어졌다고 생각이 전 드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경죽을 따져보니까 개인보다 법인이 나을 게 없어를 생각해서 나는 개인으로 했던 건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했다면 저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생분 중에 최근에 오신 분이 법인 대표님이에요. 근데 뭐 큰 회사는 아니고 직원 한 4-5명 있는 대표님이었는데, 수업 들을 때도 그 법인 명의로 해서 낙찰도 받아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법인 설립자라고 난 생각했어요. 왜냐면 원래 자기는 개인 사업자로 하다가 이 사업이 계속 커져가지고 해외 업무를 땄나 봐요, 계약을. 근데 해외에서 송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법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법인을 설립하게 돼서 그게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법인 설립은 저 때 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난 생각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내가 머리 써가지고 세금이 이게 유리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하는데 쟤네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억지스러운 불편한 부분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아까 에어비앤비 같은 도 쓰리룸 좀 해달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 생각 없었는데 이거 돈이 되니까 수요자가 있으니까 알아보면서 의도치 않게 3번째까지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쵸. 그렇게 했고, 그때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제가 해외로 일을 하러 나가게 됐어요. 근데 2번째 거를 장기로 해보니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월세 내주는 것처럼. 그래서 또 같은 친구들이니까 전혀 할 게 없겠다 해서 그때 집을 새로 계약을 해서 임차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나갔죠. 그리고 나머지 2개도 다 이제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 손님만 받았죠. 에어비앤비가 전업이 아니었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하는 데는 이게 생각보다 단기의 개념이 에어비앤비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뭐 보통 그런 거죠. 그건 진짜 일이 많긴 하겠다.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좀 길게 받는 게 내 포지션에선 좀 잘 맞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3개까지 늘린 거네요. 제일 많이 번 시점이 3개 때예요. 그럼 한 달에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 한 월 얼마나 벌어요? 제일 많이 할 때는 순수익이 월 300 정도 남았어요. 야, 선생님 다 임차해서 하는 거니까 월세 내고 다 장기고 원격으로 좀 했을 거잖아요. 민원도 별로 없었을 거 같고. 민원도 거의 없었고 제일 귀찮은 게 한 달에 한 번 공과금 정산해서 보내주는 거. 그거 말고는 하는 거 없었고, 한 번씩 나가면 청소는 해야 되니까 6개월 1년 있으면 청소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건 이제 거의 부모님께 한 번씩 부탁을 드렸었죠. 내가 임차를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리스크는 굉장히 적은 편이 아니었나?
리스크 저도 적다고 생각했고, 근데 사건은 몇 번 있었어요. 특히 겨울에 집이 워낙 낡았으니까 동파가 많이 됐었고, 그쵸. 한 번은 중국 유학생들이 거주를 했는데 한겨울에 창문을 열어놓고 한 달 넘게 비운 거예요, 집을. 아이고 끔찍하다. 3층이었는데 그래서 거기가 다 동파돼서 그 방 쪽이 밑에 다 새가지고 아이고. 밑에 집에서 저한테 막 연락했는데 전 해외에 있으니까 전화도 안 되고 아.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하다가 한국에 와야 됐어요. 휴가 써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다 샌데 찾아서 수리하고. 아, 그게 또 얼었을 때는 또 바로 못 고치잖아요. 네, 다 또 무슨 탐지기로 해서 막 찾고 그러니까. 해서 그런 일이 2번 있었어요. 아, 중국 학생이라고 하셔서 네, 네. 아까 전화 왔잖아요. 거기 바뀌는 세입자인데 거기가 네. 중국인 교환 학생이 살고 있어요. 아, 네, 네. 이번 겨울에 추울 때도 있긴 했는데 중국 학생 사시는 데가 새 집이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동파됐다고. 자기는 남방 지역에 사나 봐요. 따뜻한 동네 네, 살아가지고 물 틀어야 되냐 이런 개념도 없더라고. 그런 이벤트도 있었지만 에어비앤비 또 하시는 분들이 저도 네. 들은 것들 중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아, 손님의 네, 민원보다 주변 아, 그 위층, 주변이요? 옆층의 민원이 굉장히 스트레스다라고 네. 저는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교육생 중에는 신고한다고 그런 위협, 경쟁 상대들이 막 신고하고 그런 네, 거가 네, 네. 되게 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달려서 네. 경찰서도 많이 갔다 오고 그만두고 아, 하신 분도 네, 저는 네. 좀 본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거의 한 번도 없었는데 마지막에 좀 무리해서 하나 더 늘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 걸 하나 없애면서 한 거라서 아. 4개를 운영하지 않고 결국 네. 3개였는데 무리해서 했던 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거기 들어왔던 손님이 한국인이었는데 외국인과 같이 동거를 했나 봐요.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윗집에서 경찰을 부른 건 아니고 경찰이 왔대요. 하도 주변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술 먹고 난리치고 한다고. 그거 말고는 거의 다 첫 번째 곳도 아예 단독 건물이었고 네. 두 번째 곳도 뭐 말이 반지하지, 한쪽은 아예 완전지하고 이태원이 언덕이니까 네. 다른 쪽은 2층 높이 이런 식인 거라서 언덕. 그래서 뭐 방음도 되게 잘 되고 저는 오히려 집주인분들이 되게 고마워했어요. 이렇게 썩은 집을 이쁘게 해놨으니까. 거기 만약에 비어있고 이러면 그 건물 자체에 음기가 네, 네, 강해지잖아요. 네. 그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럼 그 분위기에서는 좋아진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좋았던 게 장기로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 집을 더 잘 쓴다는 느낌이었어요. 본인이 계속 살 거니까. 단기로 쓰면 막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사는 집이니까. 그리고 저는 또 감사하게도 거의 유럽 쪽, 서양 쪽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확실히 나라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쓰고 가는 게. 서양 쪽은 정말 매너 있고 좋았어요.